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괜히 마음을 줬다가 서운한 말을 듣고 밤새 속상했던 적,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지쳐버린 적,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상처도 사람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는지, 또 무관심한 듯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똑똑하게 관계를 맺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상대를 이해하고 맞춰주고 또 애써 노력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거나 별로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억지로 잘 지내려고 애쓰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나 자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상처도 줄어든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지 않고 마음의 거리를 살짝 두고 지내면 뜻밖의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와 또 새롭게 맺는 관계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 심지어는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나 간호사와의 관계까지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내 건강과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까지 끝까지 보신다면 인간관계로 인한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또 똑똑하게 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처음부터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번에는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다. 상대가 나를 좋게 봐줬으면 한다 하고 무심코 기대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돌아오는 실망도 더 크게 느껴지죠. 세상에는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거야. 이번에는 좋은 관계가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희망을 크게 걸어버리면 돌아오는 실망도 커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상대에게 지나친 관심을 쏟다 보면 결국 상처받기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마음을 내주면 이용당할 수도 있고 괜히 내 에너지와 기분만 빼앗길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좋은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도 있겠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누군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덜 실망하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도 기분 나쁜 사람을 한 명쯤은 만나겠지. 이렇게 미리 마음을 준비해 두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않고, 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차분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곧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관심하라는 게 차갑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마음의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거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은 실제로 큰 변화가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훨씬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통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지혜를 기르는 방법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의 경험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이런 지혜를 터득하게 되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70대 초반인 김씨 어르신인데 젊었을 때는 정말 사람 하나하나에게 온 마음을 다해 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말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진짜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이웃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놨어. 그런데 몇 번 크게 데이고 나니까 깨달았지. 아, 사람이 다 나 같지는 않구나. 김씨 어르신은 특히 40대 중반에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다고 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원래 다 다른 거고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말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 김씨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는 안 하되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좋으면 좋은 대로, 별로면 별로인 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젊은 시절처럼 모든 관계에 올인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만 살 필요도 없거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SNS에서 좋아요 몇 개 안 받았다고 속상해 하더라고. 우리 때도 그랬지. 누가 인사를 안 받아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아,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지. 이게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 중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마음가짐이 무관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다고 해봐요. 젊었을 때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하면서 온종일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아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웃을 미워하거나 똑같이 무시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또 만나면 먼저 인사하죠. 다만 상대방의 반응에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을 뿐이에요. 이런 태도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에서 출발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싫은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지 마라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왜 저 사람만 보면 괜히 불편하지?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불편함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치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전혀 못 먹는 것처럼요. 음식에도 체질이 있듯이 인간관계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께 이거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드셔야 해요. 라고 억지로 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애쓰는 건 알레르기 음식을 억지로 삼키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래도 참고 지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맞추다 보면 결국 상대의 말투나 행동, 습관 하나하나가 더 크게 거슬리고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은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그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나랑 잘 안 맞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바라보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진심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오히려 안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다 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나와 잘 맞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아는 박씨 할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말이야, 누군가 나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밤잠을 못 잤어. 그래서 더 친해지려고 억지로 웃으면서 다가가고 선물도 주고 온갖 애를 다 썼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힘들기만 했어. 박씨 할머님은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셨다고 해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나물 반찬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매일 나물만 무쳤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어머니는 그 나물을 거의 안 드시더라고. 그때 깨달았지. 아, 억지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박씨 할머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대요. 이제는 달라. 누군가 나를 불편해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굳이 그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고 내가 편한 사람들과 지내는 게 훨씬 좋더라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아파트에 사는 이씨 아저씨인데 같은 층에 사는 옆집 분과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워낙 까다로우시고 예민하세요. 조금만 시끄러워도 바로 불평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받아주고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더 조심하고 명절 때는 떡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이씨 아저씨는 거의 2년 동안 그 옆집 분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대요. 아무리 잘해도 그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굳이 모든 이웃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구나. 서로 예의만 지키고 살면 되는 거구나. 지금은 그 옆집 분과 인사만 간단히 주고받을 뿐이지만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세요. 괜히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다른 좋은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거든요. 층 아래 사는 김씨 부부랑은 정말 잘 지내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가끔 함께 산책도 하고 이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의미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명한 선택이에요. 안 맞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애를 쓰면서 스트레스만 받죠.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서로 잘 맞을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도요. 마치 정원에서 장미와 선인장이 함께 자라지만 서로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장미에게 물을 적게 주거나 선인장에게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서로 잘 자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괜한 기대도 안 하게 되고 실망할 일도 줄어들어요. 대신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런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이가 주는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하려 하지 마라입니다. 누군가와 오해가 생겼을 때
내 진심을 꼭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끝까지 설명하려 들었던 적. 그런데 오히려 더 꼬이고 상대는 듣지도 않고 결국 나만 지친 경험 말이에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하는 서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설명을 늘어놓고 변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100번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변명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마음을 내려놓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줄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알아주지 않을 사람은 설명해도 결국 모른 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꼭 설명해주고 싶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야 자녀가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억지로 내 마음을 전하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지쳐버리지 않으려면 모든 걸 설명하려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 씨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답답했어. 특히 시댁 식구들이 내 마음을 오해할 때면 밤잠을 못 잤지.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할까 하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말을 다 만들어놨어. 최 씨 어머님은 특히 결혼 초기에 시누이와 많은 갈등이 있으셨다고 해요. 시누이가 내가 음식을 해놓은 걸 보고 언니는 참 성격이 급하시네요 라고 한 거야. 사실 나는 일찍 준비해서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급한 걸로 보였나 봐.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했는지 몰라. 그래서 최 씨 어머님은 그 뒤로 시누이를 만날 때마다 계속 설명하려고 애쓰셨대요.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나는 원래 일찍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시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오히려 언니는 변명이 많으시네요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결국 최 씨 어머님은 몇 년 동안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해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본인만 지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50대 중반쯤 되니까 깨달았어. 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럴 거구나. 그때부터 그냥 놔두기 시작했지. 정말 현명한 깨달음이에요. 이제 최 씨 어머님은 누군가 본인을 오해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해요. 요즘은 달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내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더라고.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씨 아저씨는 은퇴 후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난다고 불평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자꾸 문을 세게 닫아서 센서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시는 거야. 정씨 아저씨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분명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어. 오해하신 것 같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말을 계속했지. 그런데 그분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하시더라고. 그 뒤로 정씨 아저씨는 그 주민을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하셨다고 해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조심스럽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나는 내가 할 일만 성실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 주민과도 담담하게 지내신다고 해요. 필요한 업무적인 대화만 하고 굳이 개인적으로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신다고요. 다른 주민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주시거든요. 정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깔끔해졌다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의미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이가 주는 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젊었을 때는 오해받는 게 너무 싫어서 끝까지 설명하려고 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진심을 왜 몰라주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설명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변명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런 오해는 더 깊어지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아끼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아, 이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알아줄 것이고, 모를 사람은 설명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는 게 훨씬 현명하답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문제를 떠안지 마라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해결사라도 된 듯 같이 걱정하고 밤새 마음을 졸인 경험.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내가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거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상대의 고민이 곧 내 고민이 되고 상대의 화가 내 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삶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써도 결국 그 사람 인생의 문제는 그 사람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내가 대신 떠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지쳐버릴 뿐이죠. 마치 무거운 짐을 옆 사람이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대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옆에서 힘내라, 내가 옆에 있겠다 하고 격려해 주는 것까진 좋지만 짐 자체를 내가 대신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상대의 문제를 무조건 떠안기보다 그건 당신의 몫이고 나는 옆에서 응원해 줄게 하고 선을 긋는 게 더 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곁을 지켜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김씨 할머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내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말이야. 나는 정말 밤잠을 못 잤어.
그 애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내 적금을 다 깨서 도와주고 매일 전화해서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면서 위로해줬지. 김씨 할머님은 거의 1년 동안 아들 걱정에만 매달려 지내셨다고 해요.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본인도 함께 우울해지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면서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도와줘도 그의 인생은 그 애가 살아야 하는 거더라고.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오히려 내가 너무 나서니까 그 애가 스스로 해보려는 의지까지 꺾이는 것 같았어. 김씨 할머님은 그때부터 태도를 바꾸셨다고 해요.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들어주기는 하되 문제 자체를 떠안지는 않기로 하신 거죠.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힘들겠다 하고 공감해 주기만 해.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해주지는 않아. 그랬더니 오히려 그 애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더라고. 정말 지혜로운 변화예요. 지금은 아들분도 새로운 일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이 씨 어머님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사돈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더 속이 상하더라고. 내가 중간에서 뭔가 해줘야 하나 싶어서 이쪽 저쪽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지. 이 씨 어머님은 거의 6개월 동안 며느리와 사돈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애쓰셨다고 해요. 양쪽 말을 듣고 서로에게 전달하고 만날 자리도 마련해 보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 사돈어머니는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냐고 하시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너무 나서신다고 하고, 나만 양쪽에서 미움받게 됐지. 결국 이 씨 어머님은 손을 놓기로 하셨대요. 그때 깨달았어.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결국 그들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더라고. 지금은 며느리가 고민을 얘기하면 들어주기만 하신다고 해요. 조언을 구하면 해주시지만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처리하더라고. 사람은 누군가 대신 해주면 의존하게 되지만 스스로 해결하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인 양 떠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자식들, 손자, 손녀들, 주변 사람들 일에 마음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되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면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직장에 전화하거나 밤잠을 못 이루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공감은 하지만 환자의 병을 자신의 병인 양 앓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건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대신 해결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다 어른이 됐으니까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편안하고 상대방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배워야 할 지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다섯 번째는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쳐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쓰면서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뭘 원하는지, 가족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았는지, 이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리고 지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평안한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주변 시선 때문에 억지로 모임에 나갔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오늘은 나를 위해 시간을 쓰자 하고 결정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포인트는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무관심의 기술은 단순히 차갑게 살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인간관계도 건강해진다는 지혜예요. 제가 알고 있는 황씨 할아버지께서 은퇴하신 뒤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회사 다닐 때는 정말 바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과 만나고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그렇게 40년 넘게 살았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허전하더라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하면서 황씨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려고 애쓰셨다고 해요. 동창회도 나가고 아파트 노인의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나는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늘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느라 내 취미가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때부터 황씨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셨대요.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봤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해봤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그러다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게 생각났어. 지금은 취미로 수채화를 그리고 계신다고 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순전히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 물감이 번지고 색깔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 동안은 온전히 내 자신과 함께 있는 거야.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 황씨 할아버지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동창들이 모임에 안 나오면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냥 각자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 대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깊게 교류하게 됐어.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박씨 할머님은 60대 초반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대요. 손자들이 놀러 올 때면 늘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재미있게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손자들이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박씨 할머님은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손자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때부터 박씨 할머님은 접근 방식을 바꾸셨대요. 이제는 손자들이 와도 내 평소 생활 리듬을 유지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는 드라마를 보고 산책 갈 시간에는 같이 나가자고 하고 억지로 맞춰주려고 하지 않아. 놀랍게도 그랬더니 손자들과의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이런 말도 하고. 내가 나다울 때 사람들도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신보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정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모임에 참석하라고 권할 때 억지로 나가서 어색하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서요 하고 정중히 거절하는 게 더 솔직하고 건강한 태도예요. 또는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도 무리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기보다는 엄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같이 못해.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하고 말하는 게 더 진실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것,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결국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도 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인간관계의 지혜란 상대보다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억지로 끌어안으려 애쓰는 대신 나와 잘 맞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동시에 내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민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그 고민을 줄이는 길은 관심을 똑똑하게 쓰고 불필요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지고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하고 풍요롭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따뜻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곁에 남는 단 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상처받고 흔들리기보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